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전원 돌파 에이플렛 제 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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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 주인 임모탈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정 과장입니다. 둘이 같이 걸렸는데 걸렸는데?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자. 알았어요. 긴장감이 드는 건 좋은데 약간 짜증도 나고 저는 하는데 저는 오죽하면 아까 강상준 했겠니. 자, 지난번 그 무한의 주인 임모탈 4화까지 얘기해봤는데 5화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시즈마 에이쿠. 원작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만지와 같은 혈선충을 심은 불사의 몸이죠. 나 이런 존재가 기억이 안 나다가 딱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아 맞다 이런 애들 있었지. 그리고 원작에서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데 마가츠 타이토 다음에 얘를 먼저 만나. 근데 바로 앞에 마케를 먼저 만나는 걸로 나오죠. 네. 여기서 만나는데 사실 이제 탁발승처럼 이제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혈선충 들인 거 200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200살도 넘게 살아온 거야. 네. 그래서 요 화의 제목이 아마 이제 벌레일 거야. 얘가 벌레 그러거든 계속. 벌레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봤자 나아지는 게 없다. 몇 명의 아내를 들이고 몇 명의 자식을 낳아봤지만 다 죽더라. 뭐 그러겠죠. 그 쓸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가 불사신인 걸 모르고 덤비는데 칼로 한 방 찌르고 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혈선살이라는 이제 독에 대해서 나오지. 네. 혈선충을 죽이는 뭐 이런 독이 있고 뭐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런 거 구했다. 그러니까 만지가 그 상처가 안 막혀. 네. 그리고 밤에 막 사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너무 징그러워. 보니까 옛날에 얻었던 상처들이 다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는 쿠로이 사바토한테 다리를 잘렸었잖아. 네. 그래서 고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린이 되게 당황을 하다가 그 아사노가 비전의 어떤 해독제를 강제로 이제 섭취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의사 데리러 나가는데, 근데 그 해독제가 먹혔어. 그렇죠. 났어. 괜찮아졌어. 그러게요. 네. 물론 아직 이제 독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 밖에 나갔던 린이 이제 납치를 당한다. 네. 그러니까 야오비쿠니인 척하는 할머니, 그러니까 뭐 사주를 받은 거였죠. 뭐 손자가 잡혀가가지고 시즈마 에이쿠한테. 그래서 얘가 납치를 당하고 결국은 이제 시즈마 에이쿠랑 싸우는 상황까지 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벌레는 벌레로서 죽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사노 린한테 이제 자기 상처를 핥으면은 뭐 혀에다 이제 칼로 긋고 자기 손바닥 그은 다음에 핥으면은 뭐 혈선충이 글로 옮겨간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런 엠파이어야 무슨? 근데 사실은 뻥이었지. 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은 내 가족도 그렇게 쉽게 안 보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 이렇게 뭐 시험해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둘이 싸우는 게 재밌죠. 거의 고슴도치가 되는 수준으로 서로 찌르는데 네. 뭐 이미 인간의 싸움이 아니야. 아무리 칼로 찔러도 죽지 어. 않으니까. 그러고 여기서 이제 린의 살찐 황금충을 쏘고 이때 요걸 막는 순간 나무에 매달리죠 만지가.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내려치고 그다음에 이제 산산조각을 내지. 목까지 산산조각 냈으니까 이제 죽는 거죠. 딱 모기로만 남았던 거 네, 같아요. 맞아요. 토르소 느낌 아니었었다? 그치 약간 토로스. V넥 아나 씨. V넥을 만들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얘가 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만지가 이야기를 하지. 네. 뭐 자기가 이제 찔렀으니까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죽으려고 각오를 했던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벌레로서의 삶을 마감하기로 이제 선택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죽기 전에 아노츠가 보름 후에 카가로 떠난다. 요 정보를 주고 죽죠.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굉장히 좀 여운이 남는 대사인데 그 원작에도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과 오래 살아서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걸 알면서 사는 것 중 어느 게 더 불행할까라고 이제 린이 물어요. 이때 만지가 그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 이 바보야라고 하지. 바보야. 말안한 것 같은데. 아니야 바보야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였다. 네. 예. 이거 이겼잖아. 봐준 건가 또 이것도? 그쵸. 봐준 거지. 봐준 거 자기 플러스 칼 내줘가지고 자기 칼에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암습을 당한 린이 순간 황금충을 이미 진 거야. 쓰는 순간에 이제 기회가 생겼죠. 그렇지.
두 명이서 싸워서 비겁해. 4패. 100점 100패인데요, 이거 거의. 언제 이겨? 자, 그리고 이제 6화는 가면 장수 아라야라는 네.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린이 이제 막 꼬치구이 살라고 했는데 먼저 새치기 하는 아이가 있어. 얘가 렌조인데 네. 요새 굉장히 이제 깨발랄 하는데 이 작품 내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처럼 이제 그쵸. 되잖아. 네. 나중에 그렇죠. 이 애가 이렇게 중요한 캐릭터로 부각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때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뭐 그런 거고 한편 이제 만지는 그 텐구 가면 하나 가지고 이제 싸우는 애들 두 명이 이 아라야라는 가면 장소 앞에 뭐 있는 거 보잖아. 네. 근데 하나를 그 어린애가 양보를 하고 막 울어. 그랬더니 막 옆에 만지한테 칼 빌려달라고 하고 이미 있는 가면을 막 멋있게 바꿔서 주지. 근데 그 피로 이렇게 싹 그쵸. 문양을 만들어. 그 칼 빌려달라는 것도 이제 자기 피를 묻히기 위함도 있고 뭐 이렇게 깎아내는 것도 있었고. 별건 아닌데 그 피 같은 거 나중에 굳으면 색깔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뻐 보여도 나중에 안 이쁠 거예요. 나중에 먼지 묻어도 물티슈로 닦지도 못하잖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 새끼가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는 거야? 생각도 못했다. 물티슈. 애도 시대 물티슈. 그러니까 소리 선생도 궁극의 빨간색 어쩌고 하지만 그거 나중에 다 갈색된다고. 그쵸. 갈변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린이 뭐 신발끈 끊어졌다고 어떤 사무라이가 그 렌조한테 시비를 걸지.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서 이제 그 온갖 굴욕을 다 참아내면서 그 신발끈을 고쳐주고 렌조를 구해주죠. 네. 그랬더니 이제 렌조가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 음. 뭐 아빠가 항상 이럴 때 뭔가 이제 배려 보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렌조는 자기 아빠가 일돌이인 걸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네. 굉장히 후반부에 알게 되더라고. 네.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굉장히 뭐 물에 같은 놈들이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린과 그 가면 장수 아라야가 이제 독대를 하게 됐고 뭐 부모님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린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아라야는 무슨 짓을 했냐. 뭐 직접적으로 이제 겁탈한 건 아니지만 뭐 맞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네. 막 몸에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또 막. 피로 그림 그리잖아 네. 거기다가. 그래서 난 이걸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건 분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라야는 눈치를 채고 자기 아들 렌조를 이제 먼 데다가 차 심부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린이 저 렌조를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과 이제 좀 맞닿아 있는 거잖아. 내가 너를 죽이면은 렌조도 똑같이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난 너를 안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라야가 비웃지. 널 어떻게 사과만 믿어야지. 하면 사과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부모님 목숨 되게 싸구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하는 척하다가 공격을 하고 네. 이 가면만큼은 벗겨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장수인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담아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만지가 등장을 합니다. 1층에 있는 척하면서 2층으로 이제 타고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작과 조금 다른 액션이 됐는데 사실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아라야가 원작에서는 가운데 가구 2개를 배치하고 촛대를 거기다 이제 다 기울여놔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어렵게. 그리고 그 좁은 장소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단도 하나밖에 없거든 아라야는 지금 현재. 근데 얘는 지금 무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네. 그런 어떤 장소를 연출을 했는데 오래 걸리니까 다 빼버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싸우고. 그리고 칼을 다 소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2층에 올라올 때 사용했던 검이 이제 밖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맞아요. 이기는 거. 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이기네. 만지가 이겼네요. 이겼네. 이겼다. 1승 축하합니다 만지. 아니야 이것도 분명히 찔린 거 안 나오나? 만지가 한 번도 안 찔렸다고? 아니 찔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기긴 이겼으니까. 페이크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아무튼 이게 원작에서는 굉장히 약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구성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지가 어쨌든 이 사람 죽인 거를 그때 또 이제 아들인 렌조가 보게 되죠. 네. 그랬더니 그 렌조가 촛대를 들고 덤비는 거를 일부러 만지가 이제 자기가 찔려가지고 이제 죽는 것처럼 연출을 해요. 네. 걔를 배려를 한 거지. 그치.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에 뭐 아라야 무드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렌조가. 네. 그런데 그 남자 시체가 없더라. 나 앞으로 걔를 찾을 거다라고 했더니 린이 내가 파묻었다. 그러고 오른팔만 파묻은 걸 보여주죠. 네. 이거 이제 만지 팔 어차피 잘랐다 붙일 수 있으니까 갖다 그러기 붙고. 위해서 근데 어차피라기엔 너무 좀 만지가 불쌍했어요. 고통을 다 느끼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배려를 해준 거지.
그래야 이제 깔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코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뒷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치가 나오는데 어떤 템보 도장으로 가다가 가마꾼들이 기습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마가치인지 몰랐죠. 안에 그냥 가마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기습하는 순간에 이게 마가치라는 걸 알고서는 근데 되게 쉽게 이겨요. 역시 일도류의 고수니까. 근데 약간 우연히 가미가 된 게 네. 가마 밖에서 칼 2개를 찔렀는데 얘가 말라가지고 다 빗나간 거야 뭐야? 자세를 묘하게 막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무슨 피한 것처럼 보여. 마술한 그렇죠. 건가? 마술에서 그치. 밖에서 보이면 찔린 것 같지만 아니면 안에는 안 없어. 찔려. 왜냐면 이전까지 마가츠가 아주 뭐 고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여기서 약간 고수 느낌이 났어. 아니면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싸우지. 나중에 이제 시라한테 고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걔가 하도 이제 워낙 그 지옥의 옷을 걸친 것 같은 사나이라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네. 그런 집념 때문에 좀 많이 당하긴 하지만 마가시 타이토의 어떤 집념이랄까 검술이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걸로 나오지. 그러니까 일도리 부장들이 다 죽었는데 거의 마지막 부장 정도 돼가지고 애들은 이제 규합하고 나서서 싸우는 것들도 나오고 분명히 잘 싸우는 거고 만지랑 대등하게 싸웠던 거니까. 이겼지. 은근슬쩍 대동으로 몰아가는. 그러면서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배우는 아카기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의 오해죠. 나중에 밝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카게무라, 네. 그러니까 하바키 카게무라라는 이제 막부의 어떤 실세는 아니고 어떤 뭐 좀 거기서 중요한 부장- 관리직이었지. 이 모든 걸 기획한, 그러니까 일도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 막부 측.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일도리는 막부의 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하바키 카게무라 아래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카게무라 했는데 카기 이랬는데 그 앞에 아프니까 하다가 각이라고 그랬는데 아카기라고 들은 거죠. 나중에 마가츠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소 안 찌르고 얘기한 거였는데 아 미안 급소였네. 그렇죠. 그것도 약간의 개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가치가 도정에 갔는데 어떤 막부의 관리가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아노치가 말하죠. 이제 일도류는 막부의 산하의 유파가 된다. 우리가 막부의 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츠는 이제 본인이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냥 칼잡이지 사무라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켄시라고 하죠. 사무라이를 되게 증오하는 그쵸. 그 예.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랑은 맞지 않으니까 일도리에서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일도리에서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도리 무사들이 여러 종류의 무사들이 있잖아요. 실은 부장 이런 애들 높은 애들이고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실제로 일도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일도류 무사들이 의문의 일당들에게 막 습격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가츠가 떠나기 전에 이제 같이 지내던 오렌이라는 유각의 유녀가 있었는데 이제 유녀한테 작별을 하면서 그래도 뭐 가끔 놀러 올게 하면서 작별을 했는데 그 유녀가 이제 마가츠를 되게 좋아하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근데- 마가츠도 아주 감정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이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좋아는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남자들은 결코 이 여자랑 하지를 않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 편이라는 그런 감정을 북돋는 게 있어요. 만지 안 해. 마가시 타이토 안 합니다. 그런 게 있죠. 아노츠 해. 뭐야? 그거 아니잖아. 와, 이 뭐야? 아노츠 우리 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 우리 식으로 편. 선을 긋는다니까. 우리 편이야. 어. 여태까지 무한의 주인이 이거 나온 지 20년이 넘은 작품인데 이런 해석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봤거든. 왜 안 하지?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우리 편 아니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만지랑 린이랑 다니고 둘이 연인 사이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하지만 안 되죠. 정확히 선을 긋는다고. 네. 물론 린이 이제 만지를 좋아하게 되고 네. 뭐 강제로 막 키스하는 것도 나와요. 만지 막 싫어하는데 이 정도는 칭찬해줘도 좋겠냐 하면서 막 원작에는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늘 선을 긋고 마지막에 결국 헤어진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지. 플라토닉 러브가 진정한 러브다. 뭐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에류라는 애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막부 쪽에 네. 하바키 카게무라가 이제 구성을 한 애들이지. 네. 그쵸.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명 죽일 때마다 몇 냥씩 쌓여가지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요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무에류가 일도를 이제 처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가장
악의로 똘똘 뭉친 그런 캐릭터죠. 아, 시라가 시라.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악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빌런. 사이코패스 진짜. 이게 사실은 목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응. 더 무서운 것 같아. 응. 만지 너 죽었어. 내 팔 그쵸. 잘랐지. 이거 가지고 그 처음부터 집념 하나만으로 너무 대단한 게 팔이 2개가 잘리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눈도 한쪽 멀고 뇌가 다쳐서 고통도 못 느끼는데 네. 그렇게 살아 나와서 싸우는 거 아니야? 음. 그 최후도 정말 무시무시했고요. 네. 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은 그 일도류를 치는 애들이니까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손을 잡는 거잖아. 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이제 결국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시라가 이 오렌을 굉장히 그 원작에서는 더 확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치 여기서는 그냥 생략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생략했지. 음. 굉장히 난자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살아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어떤 쾌락 살인범에 가까운 사람이지. 네. 그리고 그 묘사가 안 나와서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네 원작 봤지 알잖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시라의 칼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칼 등이 톱날로 돼 있잖아. 네. 그 이유가 아, 네. 처음에는 이제 얘가 싸우다가 상대가 비웃지 그런 칼로 어떻게 싸우냐고. 그런데 철저히 다리만 노린 다음에 목숨은 붙여두고 네. 그다음 그 톱날로 팔다리를 잘라요. 네. 특히 이제 후반에 가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톱날로 유방을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했지. 네. 그 악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좀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당연히 19금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표현하기는 본인들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애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나? 네. 뭐 왠지 없었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또 흑백 만화로 보는 거랑 또 컬러로 보면 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배제한 것 같아요. 말로 살짝 암시를 주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로 거. 정말 조금 던져줘서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만한 부분. 사실 시라가 왜 그런 톱날칼을 가지고 다니는지 애니만 봤을 때는 모르죠. 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시라의 칼이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어떤 그런 악독한 면을 가진 그 무기로 다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죽였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없어도 이 새끼 철저히 미친놈이다라는 맞아. 느낌은 이미 들었어. 이미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놈이야. 중간에 왜냐면 대사도 이상한 대사에 이렇게 죽기 직전에 뭐 해야지 자기는 제일 좋다 그런 게 막 이상한. 뭐 말을 해. 표현이 참 어렵구먼 이게. 저기 하니 저기 하니까 저기 저거에. 아니죠. 보세요. 그게 나중에 마가치랑 싸울 때 애니메이션에서 맞아. 대사로 나오니까 마가치 도발하려고 그때 또 꼭 그런 정 과장님이 얘기를 그대로 읊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네. 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상대방의 화를 이제 북돋고 이성을 놓게 하고. 딱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니까 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지냥 리는 무해류 일당을 만났죠. 네. 만났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 일도리에 내통자가 있고 그래서 아노치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갈지 우린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오렌이 있던 유곽으로 갔다가 오렌이 살해당했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시라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상 차이가 다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옷을 안 갈아입나 봐. 맞아. 그렇죠. 항상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진 문양이 그 문양 담긴 옷만 입어요. 네. 다 똑같아. 죄수 보는가 봐 그게 일종의. 그 심지어 중간에 저 원작에서는 개그도 치는데 만지의 그 흑백으로 나뉜 옷 굉장히 특이하잖아. 네. 이게 이제 너덜너덜해졌는데 나중에 가게에서 사 입어. 공산품이었어. 그 린이 깜짝 놀래. 이거 원래 있는 옷이었어?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개그를 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내통자한테 들은 건데 아노츠가 여장을 하고 나간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지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시라랑 린이 밖을 보다가 왠지 여장한 아노츠로 의심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쫓아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통자를 밝히려는 일도리의 계략이었고 그냥 일반 여성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창부였죠. 그쵸.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시라가 되게 손쉽게 죽이고 근데 시라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창부까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린이 그걸 막는 거죠 당연히. 그쵸. 왜 얘를 죽이냐. 하지만 시라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죠. 그리고 린까지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만지가 나타나서 시라의 오른손을 베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그 시라와 만지의 엄청난 악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슬낫으로 오른손을 다 베어버리는 세다니까 만지. 또 이겼네. 아니 그 정도. 시라 기습했죠. 기습 이번에. 이 원작에서는 이게
또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여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유인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린은 아노치랑 한번 만났으니까 맞냐고 했더니 비슷하다라고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그 도끼 칼 모양 그쵸. 저거 맞아요. 확실하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나무로 깎아 만든 이제 가짜였죠. 모조품이었고 이제 네.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유인을 해서 뭐 하려고 했냐. 검사 2명이 나타나서 시라 정도는 뭐 그 정도 누군지는 몰랐지만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잘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무슨 뭐 코걸이 하고 있는데 코 막 그 뽑아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라가 철저히 즐기면서 그 2명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생략됐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자도 당연히 이제 여자도 자기가 위험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지. 네. 그 2명이 만약에 만에 하나 죽는다 해도 자기가 뭐 거기에서 도구로 이용된 건데 죽일 이유가 없잖아. 네. 하지만 시라는 그런 애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린이 당연히 이제 자기를 투사할 수밖에 없었고 만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큰일 날 뻔한 상황이지. 네. 어쨌든 그래서 무예류 이놈들도 미친놈들이구나. 특히 시라는 이 작품 최고의 또라이구나 하는 게 여기- 확정이 된 거죠. 무예에서 그래도 시라 빼면은 어, 나머지들은 맞아. 그럭저럭 정상인에 가까운 살인자들이에요. 나도 예전 기억을 가지고 무예류 대 얘네들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시라 빼곤 그래도 괜찮아 애들이. 네. 기이치랑 하쿠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입을 해볼 만한 그런 인물이지. 네. 봐봐 기이치도 안 한다니까. 그렇네. 나중에 애만 키워주는 그치 거네. 하쿠린은 안 하잖아. 참. 그게 다 있어. 심리진은 심지어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해석은 나밖에 안 했다고? 내 생- 19금 대장. 꿈 대장이 세. 좀 딴 얘기인데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논문 주제를 구하려고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네. 혹시 이쪽에 논문이 있었으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주제의 논문이 되지 교수가 않을까. 이랬겠지. 어. 강상준 나와봐. 이건 논문으로 못 나가네. 나랑 싸우자는 건가? 뭐 오죽하면은 그런 질문을 받았는지 작중 원작에서는 만지가 설명돼. 이렇게 맨날 막 싸우고 뭐 이러는데 무슨 기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냐라는 변명도 하지. 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고 있어. 아 진짜 깨알 같구만. 난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 쪽만. 그런 쪽만. 자 그리고 이제 아노츠가 결국 에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중간에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도로 가는 게 아니라 에도를 빠져나가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카가로 가는 거예요. 아, 맞다. 그쵸. 카가로 가는 거죠. 근데 만지는 백인을 뵙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관문에서 무조건 잡히잖아요. 네. 만지는 절대 못 가는 상황이고. 근데 리린이 먼저 가버린 거였잖아요. 네, 리는 이제 그러면은 나도 거슬리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다가 린이 떠나는데 막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리는. 알고 보니까 수배자로 갑자기 린이랑 만지 얼굴인데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 너무 않아요? 그 잘생겼어요. 먹으로 이렇게 쓱쓱 그렸는데 진짜 둘인지 딱 특징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은 시라가 답답해. 자기가 오히려 살인자로 둘을 고발을 한 거야. 그들을 죽였다고. 패배자 자기- 주제 그쵸. 신고나 하고 씨. 그래가지고 린도 이제 관문을 못 통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여관에 여주인이 있었잖아요. 시라랑 만지랑 린이 머물던 여관이 있었는데 여주인이 하지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카미나가 후사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관문에 있는 관리들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이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통행증 없이 통과를 할 수 있더라라고 야매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쉽게 안 풀리는 거지. 네. 거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 넘치긴 하더라고.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린이 어떻게 보면 활약을 하고 되게 좀 멋있게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네. 쉽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주를 한 거잖아. 무슨 뭐 처제라고 해서 네, 이제 네. 하려고 했는데 이 관리가 갑자기 새로 부임해 왔는데 너무 깐깐해. 그래서 시험을 해서 물어보죠. 니네 집안 뭐 이렇지 않냐라고 떠보는데 그 전날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원작에서는 이렇게 막 그 부인이 칼 들고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묘사가 돼서 뭐야 하는 장면인데 네. 그 이제 배에 그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만든 거였지. 네.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어렸을 때 애를 낳았으니까 난산이었으니 네. 그 증거를 보여달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배를 까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이제 저기 여자 검사관이 있으니까 검시관은 너무 갑자기 다른 죽여버려. 그러니까 저방 가서 검사하자고 하니 갑자기 거기다 배를 확 까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 검사관은 이게 가짜 자국이란 걸 알잖아요. 그쵸, 근데 알겠죠. 칼집 좀 그러네요. 칼 자국을 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잘 모르는 남자한테 보여줘서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지금도 누가 배 까면 이상할 텐데. 그 시대에 그 젊은 여자가 갑자기 그래. 아니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보내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여기 전투가 많이 생략이 됐어. 아 전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돌이 한 3명 정도랑 만지랑 싸우고 만지가 너덜너덜해지는 게 나와.
근데 이런 것도 애니가 이런 거 다 자르는 게 그걸 물어봤대. 감독이 와서 원작자인 사무라이 히로아키한테 네. 혹시 뭐 좀 잘라야 될 부분 있나요? 했을 때 어. 사실 이 전투 같은 경우는 다음 스토리를 생각하기 전에 요거 다 그리기 전에 생각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린 전투였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하하 거리더니 정말 다 잘랐군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뭐냐 통행증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있어. 그리고 정말 힘겹게 피칠각 하면서 막 사지 다 떨어져 나가면서 통행증을 구했는데 그 통행증이 가짜예요? 가짜요? 아니 피범벅에 돼 있어. 싸우다 수가 보니까 없네.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아씨 괜히 헛고생했나 하고 이제 알아 누워 있는데 당연히 이제 몸을 새로 붙였으니까 또 힘들잖아. 그때 소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나한테 왔으면 몇 장이라도 써줬을 텐데 그래가지고 되게 열받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다 그 생략하고 장면이구만. 갑자기 만나서 써줘. 너무 간단해.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어. 앞에 린도 그럼 그렇게 배까지 그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그 소울이는 생각을 뭐 우연히 만난 거니까 어떻게 아니, 보면 그러니까 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증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만지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통행증 써줘. 네. 이게 뭐야?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손쉽게 얻어서 그나마 이제 뒤에 마가츠랑 같이 있으면서 마가츠가 이 문양의 사내를 아냐고 그쵸. 물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지가 알려주고 그러면서 통일증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보면 적이었는데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손을 잡게 되는 거지. 네. 그때 막 또 웃잖아. 이거 딱 문양 보내주니까 이거 싫어하냐 하면서 막 웃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무해류들이 나오는데 무해류 멤버들 중에 이제 신리지랑 하쿠리 나와서 하쿠리는 금발로 이렇게 자기가 원래 금색의 머리가 아닌데도 금발로 염색한 여자고요. 신리지는 그 같이 다니는 연모를 하는 동생이죠. 네. 예, 하는데 거기서 인당 100냥이면은 우리는 자유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말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무해류가 어떤 집단인지 설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대사를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계약 같은 거에 묶여 있구나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쿠린의 특기는 이제 손목에 달린 작은 화살을 쏘는 건데 독화살이지. 그리고 독살을 이제 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염색이 아니라 탈색이죠 정확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나오잖아 여기. 네. 자기 아들을 남편이 죽여가지고 그 네. 남편을 자기가 살해해서 지금 사형수가 된 거야. 네. 근데 그때 아들의 피가 머리에 묻어가지고 그걸 닦아낸다고 네. 그 과산화수 뭐 이런 걸로 닦아낸 거 아니야?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뿌염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새로 한 거야 뭐야? 아니 그래서 저 그 생각했어요. 참 부지런하다고. 한 번도 검은 머리를 보여준 적이 없어. 한 번에 다 금발이야 항상. 어쨌든 그 아들을 잃은 몸이고 기이치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는 게 뭐 자기 목숨 구하려는 것도 있지만 항상 풀려나지 못한 이유가 네. 아들이 아프지. 그래서 약값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입할 어떤 구석들을 좀 마련해주고 있고 네. 신리지는 하쿠리는 이제 좀 연모한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누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네. 뭐 별로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네. 못 싸우진 않더라고. 그냥 근데 그쵸 마지막에 일도류가 한번 기습을 했는데 몇 명 배요. 한 그때. 서너 명은 죽이고서는 네. 그리고 친절하게 그 다잉 메시지라고 그러나 어. 이쪽에 얘네들이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남동쪽인가를 가리켜주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죽죠. 그리고 그래서 신리지가 죽을 때 이제 이미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날게 하잖아. 막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엄마가 뭐 금발이었다. 그러면서 고백했어 죽어야지. 그때 근데 학구린이 못 들은 척 하잖아. 이러면서. 학구릿? 학거리. 근데 어쨌든 신리지가 그런데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 그만하고 안전한 일 하자고 이제 뭐 무서운 애 잡지 말고 잔챙이 잡아서 100냥 모아서 나가자고 막 했는데 안 하지. 그리고 하쿠리는 나이가 되게 많은 걸로 나와. 네. 이미 애를 한 번 낳았으니까. 30 정도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 아사노린이 한 16, 17이니까 네. 사실 되게 많은 거야. 자기 중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좀 짜증났거든. 여기 이 어디에. 시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왜냐면은 린한테도 17살 되면 노처녀라고 막 맞아. 이런 그 얘기 얘기 나오잖아.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쿠리는 납치돼서 이제 고문 강간당하는데 뭐 이것도 다 생략이 돼서 뭐 깔끔하긴 하더라고. 이미 그냥 옷을 풀어헤치고 있고 이미 다 끝난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뭘 바란 거예요? 다 끝난 상태면. 아니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 이게 원작에서 묘사가 또 되게 심한 게 그 달군 송곳 같은 거를 허벅지를 찔러. 네. 그다음에 그 송곳을 꺼내서 다시 무슨 고추장 같은 거 발라서 거기다 그거잖아요. 넣어요. 나와요. 그거 나와요. 그건 나왔나? 애니에 나와. 네. 나와요 아? 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못에 고추장이 나와서 나 고추장이 여기 나온다고 좀 재밌었어요. 네. 시침이겠지. 아니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이게 만화책 봤을 때 하쿠린 되게 뭔가 당한다는 기억이 나는데 애니메이션 그게 안 나와서
없었나 어떻게 생각 들다가 생각. 이 나왔어요. 작품 내내 제일 굴르는 게 하쿠린이잖아요. 그치. 어떤 면으로. 예. 근데 많이 그래도 생략돼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살긴 살았으니까. 그게 생략된 게 그 정도예요? 네. 내가 봤을 땐 되게 그 표현 자체가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가 전 좀 잔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작을 보면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대사로 치는데도 네. 끔찍한.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기가 뭐 할 정도로. 감상준이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손 하나 당한 애가 있어 눈이랑. 네. 그런 애한테 걔 막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 쟤는 원한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됐다. 뭐 그만해. 그만해. 너무 시끄러워. 알겠어. 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성 캐릭터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이런 그쵸. 작품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보다 보면 하쿠린을 응원하게 된다니까. 하크린이 끝까지 살아라 좀, 하고. 예, 불쌍했어요. 이대로 죽었으면 되게 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기어코 살아가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승자다. 그런 면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지. 물론 여성 캐릭터도 많이 고르지만 만지도 실험되는 거 생각하면 아, 만만치 않죠. 예. 굴러요. 예. 멀쩡한 만지는- 인간이 없네. 그래서 하쿠린이 거기 잡혔다는 거를 그 실리지가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 거를 알고서는 기이치라고 그 핑핑이 아니지. 그 뭐라 그러지? 사슬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묘하게 생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무기인데 그게? 갈고리 사슬락 같은 건데. 갈고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예. 어. 그래서 이제 목에 낀 다음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기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스타일의 무기인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도 진짜 달인 중에 달인인 거고. 그거를 얘기도 목에다가 하고. 딱 끼운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끼워 그거를? 그래서 끼우는 순간 여기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싸우는 걸 보면은 사실은 되게 단도를 들고 싸우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슬도 엄청나게 잘 이용을 하고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무기긴 하지만 기치가 무해류 한 넘버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투지. 나 그 네덜란드 걔가 아, 더셀 걔는 것 같아. 무해류 무해류가 아니고 로키다. 로키단이구나. 아, 무해류 넘버 2. 무해류 넘버 원이지. 무에르 넘버원은 누가 뭐래도 하바키 카게무라죠. 그쵸. 아 그러네. 이게 넘버 2 정도 되고 하지만 넘버 2도 나중에 그 마키에한테는 발린다. 그래서 도계자를 해서 살아남는다. 맞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 기이치가 또 되게 어렵사리 싸우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만지랑 싸울 때 만지가 무기를 뽀개버려가지고 이거 네. 이긴 거 아니야? 그때 그때 이겼죠. 판세 그때는 만지가 이긴 거 아니에요? 판정승. 완전 만지가 이겼죠. 그리고 이거 그 무기 써 그리고 죽이까지 하잖아요. 강 기자 너무 패배주의에 지금 빠뜨려가지고 졌다 그러네 이제. 그때 유일하게 목에 그 기이치의 무기가 목에 딱 꼈는데 아, 기이치가 그래. 여태까지 이거를 풀어나간 놈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랬는데 만지가 그걸 풀어버리 뽀개버려. 악 하면서 뽀개버리잖아요. 완력으로 뽀개버리지.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그게. 그리고 웃긴 게 만지가 자기 무기 줘 그런 거. 이거 다 써? 갈고리 무기. 옛다? 비슷한 거 하나 줘. 네. 근데 많이 달라 쓰기에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해진 거야 그쵸. 기치가. 예.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싸우는 것들이 원작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여러 명이랑 싸우는 게 나와. 그래서 만지가 이제 눈이 먼 그런 순간이 나와요. 혈선사를 사용해서 또 잘 안 아물고. 아. 그랬더니 막 그 일돌이었나 누구였나 막 되게 아쉬워하는 거. 화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 뭔가 암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바키 카게무라도 그때 활로 쐈으면 금방 죽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아노치 카게이사가 힘들게 싸운 것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암시가 되는 장면이 또 하지만 뭐 다음 스토리를 생각하기 위한 전투였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이제 이 애니에는 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면 마가치와 만지는 이제 같이 길을 떠났잖아요. 통행증을 받아서. 근데 이때 시라가 습격을 해가지고 만지의 팔을 잘라요. 이제 시라는 계속 그 자기 팔 잘렸던 거에 너무 원한이 큰 거야. 똑같이 팔을 잘랐죠. 그리고 잘 보니까 시라가 잘린 오른팔에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뼈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팔이 잘렸는데 살을 더 드러내서 자르고 그 남은 뼈를 가공을 해가지고 마치 뼈창, 뼈칼처럼 무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 뼈로. 예. 원한이 엄청나죠. 근데 그걸 찌를 때 자기도 아프다고. 자기가 머리가- 자기 무기 쓰면서도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막 시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셌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치. 고통 네, 때문에. 그런 설명이 안 나오지. 네.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뼈를 진짜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만 했다. 네. 네,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근데 이제 시라가 이때 자기만 기습한 건 아니고 무사들을 좀 더 고용을 했는데 그럼 마가치한테 만지가 시라는 마가치 너가 죽여라. 나는 저 마여사들을 맡겠다. 그리고 무사들한테 돈을 삥 뜯어요. 시라가 받았던 돈을 삥 뜯어. 근데 시라한테 금액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무사들이 돈을 내놓으니까 정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 삥 뜯는 게 조금 개그 포인트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싸우다가 이제 만지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주는 걸로 네. 원래는 그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만지가 팔이 잘렸는데 네. 그 팔을 막 붙이려고 하니까 시라가 비웃잖아. 나도 처음에 잘렸을 때 뜨거워가지고 붙을 줄 알았다고. 근데 얘는 붙으니까 뭐야 이씨 내가 어떻게 이겨 너무 그런 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시라는 여기서 이제 마가시 타이토랑 싸우는 거지. 네. 이 장면들도 되게 복잡하게 구현이 됐고 작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라는 키가 되게 큰 걸로 나오죠. 장신이고 그리고 마가시 타이토는 그 한번 발로 차인 다음에 얘가 그러지 너 별로 무게가 안 나가네 이런 얘기 하잖아 시라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다가 또 지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기지. 폭포 소리가 들려. 네. 그래서 무작정 얘를 끼워안고 막 달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칼싸움이 있었고 되게 많이 찔렸는데도 서로 안 죽잖아. 네. 그러고 이제 절벽에 매달리게 했는데 얘가 이제 정말 악당다운 대사를 하더라고 시라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빌 것 같아? 안 빌어. 나 놓지도 않을 거야. 잘러 이러잖아. 와. 그러고 양손이 잘리죠 결국 남은 왼손까지 잘리면서 추락해서 이때 죽을 줄 알았어 사실. 죽었어야지 정상이지. 하지만 내가 늘 말하지만 물에 빠지면 99%의 확률로 산다. 근데 잘렸잖아요. 현실에선 죽는 게 정상이지. 출혈로 죽을 현실에서는 텐데. 99.99% 죽는 건데 이런 픽션에서는 물에 빠지면 웬만하면 산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거의 산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사실 팔이 두 개가 잘렸기 때문에 이제 검사로서 모두 못할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가가 뒤통수를 친 거죠. 네. 너무나 깜짝 놀랐지. 완전 끝판왕급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원래 마가츠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라랑 싸우면서 시라가 아노치가 이제 카가에 갈 때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암시같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아노치가 걱정이 돼서 마가츠도 이 카가까지 가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만지가 자기가 삥 뜯은 돈의 절반을 딱 주죠. 잘 가라고. 이 덕분에 돈 벌었다. 그러고 리는 이제 아까 거기를 통과해서 가고 있었죠. 카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물도 잘 못 마시고 되게 힘든 상태로 나와요 몸이. 그러다가 쓰러지는데 그때 아노치가 딱 발견을 합니다. 참 잘 마주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간이 되게 오래된 거고 뭐 산을 몇 개나 넘었다 이런 묘사가 원작에는 있지만 네.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서 별로 안 된 것 같이 보이죠.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걷다가 분명히 태양 좀 봤다 더워서 그런가? 싶더니 갑자기 쓰러져. 관문 통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애가 약- 애니만 보면은 린이 뭐가 병이 걸렸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애가 약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소녀 혼자서 산을 몇 개나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넘고 중간에 이제 돈들 갈취당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모든 과정은 뭐 생략해도 무방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네. 어쨌든 아노츠를 또 만난다. 네. 여기서 린과 아노치의 그 복잡한 감정이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둘이 같이 여정을 떠나고 아노츠한테 이제 어떤 인물들이 또 습격을 해요. 아노츠가 되게 쉽게 제압을 해. 근데 이때 칼을 맞았는데 그 칼 때문에 파상풍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아노치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중간에 동굴에서 이제 아노치랑 린이 대화를 해요. 왜 린이 내 부모를 죽였냐? 그러니까 아노치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린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 그러면서 린이 때리는 걸 다 맞아줘요. 이때 린이 되게 복잡해지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원수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여서 이 복수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결국 이 작품의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복수라는 것이 정말 복수를 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결국 복수라면 그게 또 돌아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심형당류라는 애들한테 당하는 거를 만지가 또 우연히 나타나서 이제 다 배워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언을 하지 린이. 그러니까 일도류의 끝을 보고 내가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 이것이 나의 복수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노치 카게에서 하나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나의 복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네. 일도류라는 거대한 어떤 유파 내지는 어떤 거대한 이념이 자기의 부모를 죽인 거니까 그 이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내가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복수가 훨씬 더 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심형당류는 뭐냐 이거 만화에서 되게 길어요. 아 그랬나? 이게 아노츠 카게에서가 카가로 간 이유가 뭐냐면 심형당류를 일도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간 거였고 그치. 여기 가서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그 당주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래에서 좀 반발하는 애 있잖아. 거기서 좀 싸우는 애들을 굉장히 쉽게 제압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아노츠 카게에서 진짜 잘 싸우는 거지.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결혼도 한단 말이야. 아 그래? 아노츠 카게에서가 심형당류의 딸과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야. 당주가 이제 그걸 내세웠어. 그런데 막부에서 지령이 내려와.
아노치 카게이서를 죽여라. 라고 해서 이제 심형당류 애들이 돌변해서 얘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쫓아오게 되는 과정이 다 상냥하게 돼서 그냥 누구야 괴한들한테 갑자기 네, 쫓기는 그렇죠. 듯한 괴한이야 괴한 갑자기. 그리고 대사 한마디로 언급이 돼요. 우리 아가씨를 어쩌고 하는데 사실 그게 결혼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거기 있던 애들 중에 그 아가씨를 흠모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어떤 뒤섞인 거고 파상풍까지 걸려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만지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거. 그렇죠. 하지만 린 입장에서도 막막하지. 내가 얘네들을 죽이라고 만지한테 말하는 게 맞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죽이는 게 맞아 하고 만지가 반문하니까 지금 만지가 저 사람들 죽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거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만지 내가 처음부터 묻고 있었던 건 그것뿐이라고 하면서 칼을 타타타타타. 오랜만에 만지가 쓸어버렸죠. 아니야, 되게 잘해. 아니 그리고 여기에 만지만 잔챙이들이잖아. 나온 게 아니라 마키에도 나왔고 이제 마가츠도 나오고 그렇죠. 했었으니까. 이때 갑자기 풀 동원돼요. 갑자기요. 그치, 강한 자를 마키에만 있어도 해가지고. 다 죽였을 것 같아. 마가츠만 있었어도 다 죽였지. 그리고 잠깐 중간에 생략된 게 있는데 가다가 아노치가 여기서 마키를 만나요. 이런 이야기야. 어떤 데 들어가가지고 만나마자 얘기 좀 하더니 둘이 흐뭇한 시간을 가져. 그래서 린이 막 못 들어가잖아. 근데 사실은 원작에서 이게 마키에도 되게 복잡하고 기구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결국 만난다고. 근데 복수심이 불타서 만나는데 아버지가 너무 병들고 약해져 있고 또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막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버지가 병으로 그냥 죽어. 복수도 못했어. 그리고 그 되게 애매한 상태에서 마키에가 자기 손을 묶고서는 여기서 그냥 약간 창녀같이 살면서 뭐 중간에 뭐 물품 좀 팔면서 이렇게 사는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략되니까 애니에서 왜 여기서 갑자기 만난 거야? 그냥 딱 그리고 보니까 손을 왜 묶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꼬매놨잖아요. 맞아요. 손을 이제 실로 꼬맸고 더 이상 이제 칼을 쓰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리고 몸을 파는 게 맞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더니 아노치가 또 팩폭을 하지. 그것 가지고 생계 유지가 안 될 텐데라고 이렇게 또 후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몸을 팔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손만 이제 뭐 어디 뭐 뒤었다 뭐 다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걸 보고 그걸 뽑아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래서 신음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이제 리는 오해를 하는 거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는구나. 그랬나? 그거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을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거기서는 안 해요. 저는 그 실을 나중에 그냥 마키가 각성하고 자기가 스스로 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뽑아줘. 뽑아준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하도 오래 박아놨으니까 이제 굳어가는 와중에 네. 아플 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눈치를 나중에 채서 이제 와서 그걸 뽑고 이제 결국 이제 치료를 했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났겠죠. 같은 작품을 봤는데 다들 잘못 보고 그러니까. 강 기자님 빼고 다들 딴 얘기하고 있었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츠는 이제 비상 대책회의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노츠를 포함한 8명 빼고는 그 실력자들이 모두 사망했거든. 그 음모에 휘말려서. 그쵸. 술자리로 초대한 다음에 다 독살한 거였어.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바야마 소스케였단 말이지. 난 그래서 걔가 한 팬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노츠는 결국 거주하던 도장이죠. 거기를 그냥 불태워버리고 겨울까지 잠수 타기로 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나중에 돌아오자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기이치는 이제 돈을 다 모았는데 하쿠린이랑 같이 무예를 나가려고 이제 카기무라의 마지막 심부름을 이제 수행을 하죠.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예류 대표 자격으로 이제 기이치가 만지한테 너 경력직 무사니까 너 스카우트 할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얘기했는데 만지가 일단은 거절을 하지. 그래서 한번 싸우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이치를 판정승으로 이기게 되죠. 그랬는데 한번 궁금하니까 나 가긴 할게 라고 해서 이제 가기로 하죠. 카기무라를 드디어 만나는데 카기무라는 무사로서의 만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몸만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몸만이라니까 갑자기 좀 야해 보이지 않아요? 불사의 몸만. 그래 알았어. 이때 카기무라가 되게 대단한 검사라는 걸 보여주잖아. 앉은 자세에서 발도술로 착 찌르고 넣어. 순살이지 거의. 그렇죠. 그리고 거의 심장을 관통한 걸로 보이는데 되게 괴로워하다가 진정이 되지. 네, 피만 쫙 튀고 또. 너 이 자식 어쩌고 하는데 나 아니야. 오해하지 마. 시험한 거야. 진짜 불살이네. 그러고 이제 잡아 쳐넣는 거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했더니 나는 뭐 실험하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시라가 너무 나쁜 놈이라 그렇지. 카기무라도 한 2번째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네. 원흉이지 뭐 어떻게. 시라는 어떻게 뭐 포장을 해줄 수 없는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카기무라는 좀 복잡한 인물이긴 한데 네. 되게 잘못된 정의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해도 돼. 그게 설령 사람의 목숨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경도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를 만든 거고 결국은 이제 막부에서 배제당하는 거잖아. 네. 너무 과격하게 일을 진행을 한 거죠. 네. 일도리를 그냥 없앤다. 이걸 넘어서 이제 불사의 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정말 수백 명 죽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관리한테 민초들은 그냥 사람 목숨이 아닌 거야. 그쵸. 네. 진짜 그치. 나쁜 놈이지.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성우가 좀 약간 굉장히 나이 든 듯한 나이 많아요, 이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은 아닌데 되게 좀 약간 노인 같은 음성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많은가? 왜냐면 아들이 잘해봐야 한 7, 8살밖에 그쵸. 안 돼 보였으니까. 늦게 얻었을 수도 있잖아요. 료가 나이가 있잖아. 아, 나중에 나오는 료가. 아, 그러네. 아, 첩한테 먼저 얻었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뭐 이때 린하고 같이 간 거였는데 카게무라가 뻥쳐가지고 이제 만지 이미 갔어 해가지고 린은 순박하게 속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새 캐릭터 등장. 그치. 요 에필로그처럼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사쿠와 도우아가 빈집인 줄 알고 린이 집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어지죠. 이사쿠는 이제 혼혈 거인 정도 되고 네. 도우아는 그쪽이지. 아이누족. 네, 아이누족. 그쪽에서 와서 음. 뭐 둘이 공수를 전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덩치는 수비만 전담하고 도우아는 혼자 날뛰는 그런 스타일이야. 네. 근데 여성들은 거의 다 아크로바틱한 스타일로 싸우죠, 이 작품 내에서는. 그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칼을 들면 어차피 대등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그쪽 아이누 쪽 그 뭐냐 우리 골든 카무이 봐서 알잖아. 네. 그런 검 같은 걸 또 사용하고 그 네. 스타일도 되게 다르잖아. 여기서 잘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둘은 일돌입니다. 근데 서로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이 이제 브란도가 등장하는데 이 오프닝 자체도 이제 그가 이제 뭐 어떤 연구일기 같은 걸 쓰는 것처럼 시작을 하죠. 개장지라고 하죠. 개장지이고 이 원작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동원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약간 사도야. 그렇잖아. 양의학을 가져온 사람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일본 내 뭐라고 해야 돼? 동양의학을 하던 의사들이 먼저 하다가 안 되는 거지. 아. 왜냐면 사람을 째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 실패하다가 이제 얘가 동원이 됐고 이제 시작하는 게 있는데 필요 없지 뭐. 그렇지. 사실 브란도도 살아있는 사람을 짠 건 처음이었잖아요. 당연하죠. 만지가. 자기가 검시만 뭐 30 몇 명 해봤다 이렇게 말은 흑인도 나오는데.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다. 네. 그리고 이제 수달 얘기가 사실 브란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쪽 동양의학 하는 애가 네. 이렇게 해본 적 있냐라고 했더니 수달이 사실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들었다. 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건데 여기서 브란도가 하는 것처럼 해서 네.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그렇고. 근데 그 말이 필요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죄수들한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면을 씌우는데 그게 수달 모양 가면이잖아. 아, 맞아요. 그걸 맞아요. 얘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사였고 한데 사실 브란도가 칠만한 대사는 아니었죠. 네. 미친놈이지 그냥. 그리고 얘가 카기무라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8일 내에 만지의 불사 능력을 이제 복제해내는 게 이제 그의 지상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8일 만에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진짜 나쁜 근데 보스지. 이게 나중에 근데 연장해줘. 엄청 많이 연장해줬어요. 이게 전형적인 회사에서 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야. 이거 100억 해 하면은 50억은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냐? 만지 팔을 잘라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해. 네.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사지가 다 교체가 되면은 네. 얘도 불사의 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 네. 사실 그 전에 많이 실패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작품 내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 맞는 거지. 피. 그렇죠. 혈액형이 안 맞는데 여기서는 그 정보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일단 해보니까 4분의 1만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충 맞는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서양 의학을 배워왔으면 혈액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는 몰랐나 보지. 그렇겠네. 아, 그런가? 그리고 근데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재생 능력이면 쓸만한데 뭘 그게 실패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가 그 대화노스케라는 애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불사가 돼서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은 있지만 네. 얘가 사람 같진 않잖아. 병자의 몸이죠. 완연한 어떤 병색을 막 풍기고 있으니까. 맨 처음엔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여윈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사람 팔을 자른 다음에 그 붙이고, 교체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사지를 다 했단 말이야. 네. 한 번 자를 때마다 체력이 얼마나 고갈이 그러니까. 됐겠어요. 이제 그걸 견뎠는데 카게무라가 보기에는 저게 어떻게 불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냐 하고 베어버리지. 네. 근데 죽는다. 네. 이거 그리고 되게 여기-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만지의 몸을 활용한 트릭들이 좀 나와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중간에 보면 브란도가 이제 전신 마취한 만지의 몸을 막 가르다가
메스를 거기다 흘리는 게 있었고 그걸 나중에 만지가 그 메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안에 이제 손을 집어넣는데 벌써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네. 이것도 사실 제 기억에는 브란도가 아니라 다른 의사였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픈데 왜 아파 하더니 그 맷을 밀어낸 거잖아. 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이제 해결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노스케가 이제 팔 안에 그 비녀가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감추고 있었냐? 인후에다 감추고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목구멍 속에다 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마취하게 쩔어 있는 상태였거든 만지는. 네. 그런 거 안 나오죠 애니에서. 설명만 나와요. 설명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된 거고 실험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생략이 돼서 네. 좀 아쉽으면서도 뭐 잘 추격했나 이런 생각도 아니 들고. 너무 잔인한 내용이라 사실은. 거기다가 잘 추격했다고 그러지만 애니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 실험 장면이 꽤 길거든요. 네, 전체적인 길어요. 어. 그동안의 호흡보다 갑자기 계속 실험을 반복하니까 이것도 길다고 느껴져서 그런 게 다 들어갔으면 더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 너구리 가면 너무 보기 싫었어. 수달이야 수달. 수달. 아니 그 가면 나오는 게 너무 지루했고. 근데 나중에 원작에서는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게 나와.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도 나오긴 해요. 아 조금 나오는. 절벽에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쌓여 있는 거 근데 나오잖아요.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지. 그때 이제 린이랑 도아가 이제 그 몰래 따라가서 실체를 알게 되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지루했냐면 이 애니에서 그 브란도가 되게 고뇌를 많이 하잖아요. 그 고뇌하는 장면이 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같은 대사를 여러 번 네. 반복하잖아요. 잘 납득도 안 돼. 네. 근데 고뇌가 필요하긴 하죠. 사실은 자기도 이제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쵸. 아 이게 이제 필요가 없구나. 아니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원래 이제 가둬놨다 이제 풀어넣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음.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제 막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이 민초들이 왜 들어간 우리 남편 누구 왜 안 나오냐 이러고 나서 이제 약간 반란 비슷한 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걸 이제 틈타서 이제 린과 도아가 침투를 한 거지. 그렇지. 원래는 사형수만 이제 대상윤을 갑자기 점점 내린 거지. 막 그치. 절도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그거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면 모든 게 합리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인데 사람을 계속 죽이고만 있어.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린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아까 그 집 앞에서 이야기하던 도우아랑 이사코 만났을 때 처음에 싸우죠. 도우아가 그냥 얘 죽이고 이 집 차지하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게 또 원작에서는 또 찐득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달려드는 거고 늘 이제 해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하다가 갑자기 도계자하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왜냐면 이제 이사코가 자꾸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이제 타일이지. 그리고 린은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찮아서 카기무라를 찾아가지만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하쿠린을 만나는데 하쿠린은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아 그러면 학구린 죽었네. 근데 린이 카기무라를 찾아가지만 볼 수 없다는 건 만지를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만지를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거기서 우리는 없어 하고 돌아가라고 이제 그 답변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린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쿠린이 이제 선이 있으니까 데리고 갔는데 이때 팽당하잖아. 네. 무에류는 오늘로 끝이야. 너도 사면이야. 이러고 끝내버리잖아. 왜냐면 그때 했던 심부름을 달성한 거니까 이제 풀어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에류가 처음부터 일도류를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만지 잡고 나서 마치 없어졌다는 듯이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금 점프하는 감도 없지 않아요. 네, 뜬금없긴 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시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끝난다. 예. 시라 이 새끼 또 살아 있어. 죽지 않는 시라. 네, 남은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그 얘기하는데 이만큼 길게 했어. 아니 말을 점점 못하는 거 알아? 아까 저기가 저거 하잖아. 아 근데 그거는 좀 대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라잡히는 듯한 느낌이야. 방송을 많이 해서 이 경력이 생기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 나이를 먹는 게 더 근데 빨라? 나이의 침식이 더 빠른 거지 지금. 아. 만지가 불사가 되면서 칼 실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야, 이거 나도 큰일이다 이제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 자,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